요즘 휑한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영국에서는 한 남자가 모발 이식을 했다가 웃지 못할 부작용을 얻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머리가 풍선처럼 부풀었네요. 마치 영화 속 외계인 캐릭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국에 사는 이 20대 남자는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된 탈모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최근 큰맘 먹고 우리 돈 약 670만 원을 들여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휑한 머리에 약 4,500개의 모낭을 이식했는데 진짜 고생은 다음부터였다고 하네요. 수술 직후 이식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상체를 세운 자세로 잠을 자며 신경 썼는데도 머리가 심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부기를 줄이기 위해 머리띠까지 착용했지만 별 효과 없었고 매일 머리와 얼굴의 윤곽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영상을 통해 이런 후기를 공개하자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는데 다행히 전문가들은 모발 이식 후 붓는 현상은 꽤 흔하다며 부기는 점차 좋아질 거고 최종적인 모발 생착 결과 확인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미국 제약사가 만든 발모제가 FDA 승인을 눈앞에 뒀다는 내용과 함께 풍성해진 모발 사진이 눈에 띕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댓글도 줄을 잇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미국의 한 제약사가 VDPHL01이라는 탈모 신약을 개발 중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2상 임상시험까지 끝내고 마지막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2상 임상시험 결과는 상당히 유효한데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걸까? 이 신약의 주요 성분은 미녹시딜입니다.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지만 몸에 털이 많이 나는 부작용이 발견된 이후 비급여 탈모 치료약에 많이 써온 성분입니다. 때문에 노벨상을 언급할 정도의 혁신적인 신약이라기보단 기존 약을 개량한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개량 신약 정도 되겠죠. 이게 뭐. 기존의 미녹시딜 치료약은 물에 담그면 금방 녹는 데 반해 이 신약은 녹는 속도를 늦춰서 약효를 좀 더 오래 가게 한다는 것일 뿐 극적인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엔 성급하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또는 첨가적인 그런 치료 자리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치료법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 네티즌끼리 주고받는 글에서 이 신약의 효능이라며 게시된 모발 변화 사진은 취재 결과 이 신약과는 관련 없는 미국의 미용업체 사이트와 논문에서 따다가 합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고요? 사람이 좀 피하게 되죠. 또 안 좋은 게 내 두피에 닿는 거 아니야? 그 탈모 물려받은 유전자가 한 대 걸로 활동하느냐, 두 대 걸로 얘가 이거 먹고 혹시 나중에 애도 못 낳는 게 아니냐는. 요즘은 10대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병을 찾고 있고 점점 어린 연령층에서 탈모가 시작돼서 빨리 온 추세예요. 처음에는 좀 500원 동전만하게 좀 빠졌다가 한 달 간격으로 엄청 훅훅 빠지더라고요. 병적으로 공포감에 휩싸여서 뭐 샴푸도 사고 두피 클리닉 가서 뭐 몇백만 원을 결제해서 뭐 효과도 없는 치료를 받으시고 이런 탈모에 대한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랄까요? 지긋지긋한 무더위를 쫓아내는 시원한 가을비입니다. 그런데 비를 맞게 되면 어김없이 드는 생각. 비를 맞아도 두피에 괜찮을까?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는 얘기는 언제쯤 처음?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엄마가 네. 비 맞으면 뭐 대머리 된다 이러면서. 뭐 산성비가 많이 들이는데 그런 산성 성분이 이제 탈모를 유발한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학생도 그거 믿고 계세요? 아직도 약간은 믿는 것 같아요.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는 그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는 이 속설은 사실일까요? 수십 년간 빗물을 연구해온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빗물은 pH가 5.5 정도 됩니다. pH 7 중성을 기준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하고 높을수록 염기성이 큽니다. 빗물이 산성인 건 맞다는 건데 어느 정도라는 걸까? 오렌지 주스의 경우 산성도가 pH 4에서 5 사이였습니다. 콜라의 산성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3 정도? 3 정도네요. pH 5.5 내외라는 빗물의 산성도는 피부 보호를 위한 화장품 산성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머리 감을 때 쓰는 일반적인 샴푸의 산성도는 pH 3으로 빗물보다 훨씬 강한 산성입니다. 비 맞으면 대머리가 될까요? 사실 피부의 산성도가 우리 화장품 선전할 때 나오는 게 그 pH가 바로 빗물의 산성도랑 똑같아요. 네.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요? 비를 맞는다고 머리카락이 빠질 리 없다는 얘긴데 전 세계에서 이 속설을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속설을 철석같이 믿게 된 걸까요? 지난 20세기 급격한 산업화 비례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옛날에 그 공장 그 매연 때문에 식물들이 다 잎이 망가지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70년대 그 때문에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그 오염도를 줄이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오염도를 줄이는 그런 기술을 장착시키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오염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세기 말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산성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비를 맞으면 남녀 불문하고 대머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버젓이 등장하기도 했고 산성비 위험성은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그 한 번 시작한 얘기 산성도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은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교과서에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배운 학생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가 된 다음에 자녀들한테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부 전문가들은 산성비 괴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괴짜 같은 복장으로 진료하는 이 의사 선생님. 모발 이식 등 탈모 치료 분야에선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비 많이 맞아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만큼 아주 약해 보여도 웬만한 화학물질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강철보다 더 단단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게 들어와도 다 막아지고요.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탈모와 관련된 속설은 참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자를 쓰면 머리가 빠진다. 사실일까요? 모자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적어도 하루 종일 계속 모자 쓰고 있으니까 그건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통풍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탈모 유전자는 한 세대 건너 어머니 쪽에서 유전된다. 이 속설은 어떨까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탈모는 모든 게 다 유전이 한 대도 거르지 않고 다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데 그 탈모 물려받은 유전자가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대 걸로 활동하느냐 두 대 걸로 그런 건 없고요.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남성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사실일까요? 이거 먹으면 내가 남자다움이 없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위축되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초반에 이제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약간의 피로감이 있거나 혹은 이제 성욕이 감퇴되는 증상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 몸은 결국은 이제 적응하기 때문에 그게 2달, 3달 지나가면 대부분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대부분이고 탈모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략 1%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기능 저하가 아니라 성욕 저하일 뿐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된다고 합니다. 탈모로 걱정하는 사람은 워낙 많은데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인 만큼 유독 속설도 많은 듯합니다. 국내에서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한 해 25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극히 일부 탈모 질환에 한정된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국내 탈모 인구를 1,000만 명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탈모 치료로 유명한 병원들은 탈모인들의 성지인 양 늘 북적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병원. 평일 오전인데도 이미 대기자로 꽉 찼습니다. 그나마 이날은 사람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공휴일일 때 근무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9시간, 그날이 최고 많이 기다린 날 9시간이고요. 평균 공휴일 날 오시면 대여섯 시간 정도. 대여섯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시나요? 네. 청주분은 별로 없어요. 한 7, 80%는 다 외지. 탈모약의 효능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 탈모약에 대해서 아주 오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많죠. 굉장히들 걱정을 하세요. 특히 젊은 미혼 남성 환자의 경우 꼭 어머니가 와요. 그래서 얘가 이거 먹고 혹시 나중에 애도 못 낳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그건 불필요한 걱정이고요. 탈모약처럼 제대로 쓴다면 안전한 약이 없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보려는 욕심에 여러 성분을 섞은 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휘나스테라이드라는 약, 그다음에 미녹시딜, 먹는 거로 꿀떡 삼키는 미녹시딜 씁니다. 세 번째는 스피로노락톤, 일명 알닥톤이라고 하는 이뇨제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위산분비 억제제가 들어가요. 그 네 가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합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조합약이라는 게 탈모, 그러니까 그 발모를 좀 강화는 시키지만 그렇죠. 효과는 아주 좋은데 그 조합약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금방 부작용을 느끼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그걸 계속 먹었을 때 나중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남자가 먹어서는 안 될 약을 남자한테 투약을 하고요. 또 여자가 먹어서는 안 될 약도 여자한테 투약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엇보다 탈모는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낭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그거로 끝이에요. 우리 피부가 상처가 나도 세포 분열로 다시 다 아물죠. 위 궤양이 생겨도 술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은 다 복구가 돼요. 모낭세포는 안 그래요.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된 분은 와도 많이는 못 좋아져요. 조기에 온 분일수록 아주 최고의 효과가 나옵니다. 조기 치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실제로 탈모 치료 시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전체 탈모 환자의 40%가량이나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사춘기가 시작하고 10년 정도 후에 보통 시작하니까 요즘 점점 이제 사춘기가 짧아지고 사춘기가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탈모 역시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탈모 빨리 온 친구들 12살, 13살 때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이제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데 조금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시작한 만큼 더 빠르게 진행하니까. 더 이상 탈모는 중년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트니스 모델을 하며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조현상 씨. 얼핏 보기엔 머리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탈모 치료로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군대 이제 입대할 때인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사진을 봐도 여기가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머리카락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지금 다 SMP예요. 아, 이게 다 문신? 네. 이 두피가 그냥 까만 거지 머리카락만 보시면 지금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모델이란 직업 때문에 탈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탈모약은 안 써본 게 없다고 합니다. 이제 탈모 관련된 뭐 카페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인도에 그 불법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제 머리가 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심결에 먹어봤어요. 이게 간독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막 붓기도 하고. 보디빌더 대회를 준비할 때는 영양 불균형으로 탈모가 매우 심해지기도 했는데 결국 모발 이식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완전히 올려서 심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노력을 해봤고 심었다라는 이제 결과까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족도는 너무 높고 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심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성도 탈모가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직장인 이은지 씨. 출근 준비를 하며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르는 탈모약입니다. 좀 이렇게 좀 촘촘하게 바르는 편이어서. 은지 씨가 처음 탈모를 발견한 건 5년 전. 11호. 아, 진짜 이럴 때는 원형 탈모 느낌이. 네.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뒤에 이렇게 확 빠지고. 이게 한 달 뒤에요? 네. 일반적인 원형 탈모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은지 씨의 탈모 부위는 급격히 커졌고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빠졌을 때는 그냥 원형 탈모가 좀 흔하니까 금방 메꿔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랑 저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좀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있지? 나중엔 군데군데 빠진 부분이 크게 하나로 합쳐지더니 탈모 시작 5개월째는 옆머리까지 번졌습니다. 병원 치료도 소용이 없었고 이유도 알 수 없었기에 희망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복용을 했고 그게 효과가 없어서 이제 면역 억제제 먹고 그 다음에는 DPCP라고 머리 이제 바르는 거 했어요. 네. 그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거밖에는 거의 없었어요. 결국 가발은 일상이 됐고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해서 본드로 다 붙였어요. 이쪽에. 저는 이제 이러다가 한번 벗겨진 적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젖혔다가 이게 벗겨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꾸준한 약 복용과 건강 관리가 답이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탈모 이전의 머리 수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되게 절망스러웠거든요. 평생 내가 이제 이렇게 민머리로 살아야 되나? 좀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탈모는 갑자기 빠르게 오지만 치료와 관리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겨냥한 탈모 관련 미용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등엔 탈모 관리 용품에 대한 믿기 어려운 광고들로 넘쳐납니다. 쓰면 쓸수록 머리 숱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샴푸부터 특허 성분을 넣어 무려 10,000가닥의 머리카락을 복원시켜준다는 앰플도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샴푸는 샴푸일 뿐이에요. 샴푸는 말 그대로 비누처럼 내 두피에 내 머리카락에 있는 오염물질을 세척해내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기능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탈모가 있는 분들은 탈모에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세요.
뭔가를 써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추구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두피 클리닉을 한다든가 뭐 주사를 만든다든가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는데 들이는 비용과 그 시간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오틴, 맥주 효모 등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강조하는 광고성으로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검정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로 기대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약물 치료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을 앞두고 있는 이상원 씨는 이번이 두 번째 시술입니다. 이제 뭐 시술 받고 나서 이제 약도 먹고 탈모약 먹으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약을 좀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리 쪽에 또 탈모가 또 많이 왔고. 처음 모발 이식을 했을 때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마 넓은 걸 잠시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인상이 좀 많이 확 달라졌고. 이날 이 씨는 앞쪽에 1000모, 정수리에 2000모가량을 심기로 했습니다. 채취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 절개법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째로 부메랑 모양으로 아예 절개를 해서, 기절개라는 방법은 그 모낭 구멍에서 하나씩. 흔히 모발 이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모낭을 이식하는 겁니다. 만족도가 큰 시술이지만 1000만 원이 넘기도 하는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튀르키예가 모발 이식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 때문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튀르키예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가 맞물릴 효과인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유행처럼 터키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저렴한 수술비거든요.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터키 사람, 유럽 사람들이 이목구비도 다르고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도 다른데 너무 좁게 내린다거나 완전히 뭐 부자연스럽게 정일자로 끊어버린다거나 해서 갔다 왔는데도 오히려 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거는 정말 내 몸에 대한 너무 무모한 모험이지 않을까. 모발 이식이 성행하기 전 탈모 환자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졌던 건 단연 가발이었습니다. 가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씨도 가발로 헤어스타일을 관리합니다. 일단 장점 자체는 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올라간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제가 관리를 받으면서 머리가 변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점은 그거 빼고 다입니다. 오늘은 이전과 다른 헤어스타일로 변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맞춤 가발을 씌운 뒤 머리를 다시 다듬어줍니다. 보통 남자들 횟수 주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거든요. 이제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 본머리가 모발이 자라도 가발이랑 서로 분리되지 않게 매치 커트를 해주는 거라서 일반 미용실하고 조금 커트가 달라요. 그 순간만 깔끔한 게 아니라 계속 자라도 연결이 되게끔. 이곳을 찾는 고객도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실패로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찾는 게 가발이거든요. 지금 이제 20대들이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가발도 같이 선택을 하는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탈모는 현대인들만의 고민일까요? 탈모 치료에 대한 기록은 무려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책엔 탈모 치료를 위해 동물 지방을 섞어 바르라는 치료법이 적혀 있습니다. 동물의 딱딱한 털을 불에 그슬려 흑채처럼 사용하는 방법까지 썼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탈모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 헤맨 겁니다. 지금도 매년 국내외에서 탈모 치료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탈모를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렵냐고 말씀드렸는데 탈모를 해결하려면 노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노화는 이제 이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는데 또 완벽하게 모낭 쪽으로만 가게 그렇게는 아직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모낭도 생기지만 다른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탈모를 해결하려면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회충 기술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 우리 줄기세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원하는 장기를 만들 수 있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좀 시간이 걸린다. 현대 의학이 탈모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물 치료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과 함께 금연, 적절한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 시간 등이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수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천만 탈모인들이 화가 날 뉴스일 것 같은데 탈모인 분들이 많이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비오틴과 맥주 효모가 있잖아요. 네. 앵커님도 좀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 주변에서 많이들 드시길래 저도 이제 슬슬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드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 성분들이 탈모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껏 뭐 드시는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돈과 시간 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비오틴의 경우에는요, 식약처에서 영양 강화 기능성을 인정했지만 모발 건강 관련해서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오틴은 비타민 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 맞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는 겁니다. 몸에만. 사실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있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맥주 효모도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지만 모발과 두피 건강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이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단 말은 이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 이름을 걸고 나오는 상품들이 탈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맥주 효모와 비오틴 제품을 판매를 할 때 탈모 예방이나 이 모발 건강을 표시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30개 모발 건강식품을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 모두 이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효과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14개 제품은 이 탈모 영양제 등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16개 제품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이 부당 광고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효과 없다는 내용 확인해 보시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이 효과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함량마저 제대로 안 지킨 제품들이 있다고요? 네, 일부 제품은 비오틴이 아예 없는 제품도 있었고요. 네. 함량이 표시된 것에 1%만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제품명 정확히 얘기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만 말해서 답답하셨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네이처의 맥주 효모 비오틴정 제품은 아예 비오틴이 들어있지 않았고요. 이 플러스 커머스에서 판매한 제품의 경우 표시된 비오틴 함량은 1986 마이크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 들어있는 건 그것의 1%인 14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레븐랩의 제품은 이 비오틴 함량이 표시량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제품의 경우는 이 비오틴의 기준량인 이 30 마이크로그램보다 350배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오틴은 과량 섭취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이 소비자원의 비오틴 함량 관련 품질 개선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비자원은 이 모발 개선에 도움을 원한다면 식약처에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고요. 또 이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등 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탈모인들을 위한 친절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